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여름 앞두고 종아리 보톡스 고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이 종아리 보톡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기적으로 특히 여름을 앞두고 꼭 찾아와 주시는데요. 이제 계속 믿고 와주시니까 저도 더 신경 써서 시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객분들한테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이유를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종아리 디자인을 잘 잡아주셔서 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종아리 보톡스 시술 결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의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양의 보톡스를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술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 전에 이 디자인 플랜을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디자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크게 4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종아리 모양을 360도로 보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종아리 보톡스 하면 종아리 알통을 없애는 시술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뒤에서만 보고 알통 부위만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아리를 좀 다각도로 360도로 보고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먼저 이제 뒤에서 보고 양옆으로 불룩 튀어나온 장단지근의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2차로 앞에서도 봅니다. 앞에서 보고 발목 근육이 불룩한 분들은 발목 가자미근에도 디자인을 해요. 우리가 뒤에서 볼 때 보이는 근육이 있고요. 또 앞에서 볼 때 보이는 근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보고 잡아야 다리 라인을 더 예쁘게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할 때 자세도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중립 자세로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섰을 때 이제 튀어나온 근육을 먼저 체크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까치발을 해서 올라오는 근육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아리를 핀칭해서 지방의 두께를 체크하는데요. 근육이 어느 층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지방 밑에 근육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이 두꺼운 경우에는 니들을 더 깊게 삽입을 해야 근육층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종아리 보톡스 맞았는데 효과 없어요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톡스가 근육층에 정확하게 도달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지방이 두꺼운 부위는요, 좀 롱니드를 사용해서 더 깊이 찔러야 보톡스가 근육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니들의 삽입 깊이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두께를 체크해서 표시를 또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체크하는 점은 환자분께 신경 쓰이는 종아리 부위가 어딘지 꼭 물어본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술의 만족도가 좋으려면 평소에 내가 줄이고 싶었던 부위가 줄어야 만족이 되거든요. 이제 의사가 보기에 불룩한 부위가 줄면 고객분도 만족하시는 거 아닐까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안쪽 알통이 가장 튀어나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고객분은 정작 안쪽 알통보다는 그 외측 근육이 발달을 해서 다리가 오다리처럼 보이는 게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외측 근육까지 반드시 잘 잡아드려야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잡을 때 대부분은 종아리를 이제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고 양옆으로 불룩한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어떤 고객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옆에서 봤을 때 뒤로 불룩 튀어나온 라인이 신경 쓰여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불룩한 근육이 착 붙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그쪽 근육을 잡아드려야 만족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상외로 내가 평소에 신경 쓰이는 종아리의 그 특수 부위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할 때 꼭 본인이 신경 쓰이는 부위가 어디신지를 여쭤보고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종아리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저희 종아리 보톡스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발목 보상근까지 잡아주셔서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상근. 저는 여름에 이제 길 가면은 직업병이죠. 사람들 종아리를 유심히 보는데요. 저는 종아리 모양만 봐도 저분은 종아리 보톡스 한 달이다 바로 좀 알아보는 편이에요. 종아리가 날씬하면 보톡스 한 달이 아닌가요? 그쵸. 날씬하면은 보톡스 한 달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종아리 알통은 별로 없는데 그 알통 밑에 발목 근육이 불룩 나온 다리가 있어요. 그런 분은 종아리 알통에만 보톡스를 맞으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 알통 근육이 줄기는 했는데 종아리 알통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디로 힘이 들어갈까요? 발목 근육에 힘이 더 쓰이면서 이 발목근의 보상성 비대가 온 거죠.
그런데 발목에는 보톡스 시술이 어렵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발목 근육의 보톡스 시술은 이제 용량 조절이나 니들의 깊이 조절에 주의가 좀 필요한 부위이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께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목 부위가 종아리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데 참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술부터 발목을 좀 꼭 같이 잡아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종아리 알통 근육만 잡으면 발목에 보상근이 생기기 때문에 1차 시술을 할 때부터 발목을 좀 잡아놔야 보상근이 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발목에 보톡스를 1차부터 해놔도 평소에 운동 습관이 발목을 좀 유난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보상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1차 시술하고 한 달 후에 2차 시술로 남은 근육을 잡으면 그러면 또 보상근이 줄어들면서 라인이 매끈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종아리 보톡스 많이 하시는 시즌이 되면서 종아리 보톡스 시술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서 시술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에 종아리 알통이 좀 있어서 고민이셨던 분이라면 종아리 보톡스로 한두 달 후면 라인이 좀 정리되실 수 있으니까요. 종아리 보톡스 시술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